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지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최근 증시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지금 이러한 장에서 사실 수익 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수익금보다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멘탈, 마인드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예를 들면 뭐 3%, 5% 손해 볼 거를 훨씬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뇌동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은 방송을 들어가면서 이런 뇌동매매적인 마인드 관리, 하락장이지만 강인한 멘탈을 좀 가지고 제가 차가운 심장으로 시장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대한 제 심장을 차갑게 얼려서 냉철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고 또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존 템플턴 에 관한 일화도 뭐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할 때 사지 말고 또 주가가 연일 폭락할 때 팔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마인드 관리를 잘 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시황 전달 드릴게요. 일단 전일장 미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어요. 큰 폭의 낙폭을 보이다가 다우 자체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예상했던 시나리오만큼만 떨어져 줬다는 거, 거기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대로만 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특별한 악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미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유럽 증시가 브렉시트 관련 투표 연기로 인해서 다소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어제 저희 장 마감 직후에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 남북기업주 쪽에 일단 호재성 이슈가 하나 터졌고요. 즉 김정은 답방이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터진 그 호재가 하나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셀트리온 관련해서 호재가 터졌었는데 새벽 1시에 뜬금없이 회계감리 이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폭탄 맞아버린 격이 돼서 금일 시초가에 손절을 안 했더라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었을 수밖에 없는 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삼바 관련한 뭐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좋을 줄 알았던 바이오 섹터가 초토화돼 버릴 것 같습니다. 좀 좋지 않게 끝났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뭐 큰 폭의 데미지를 입었고,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큰 낙폭을 보였어요. 근데 일단 이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지금 아직 제가 예상한 지수의 하단까지는 덜 왔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요지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기준 예상 밴드 하반부까지 거의 접근 중입니다. 일단 예상 수치에 맞추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때가 됐고요. 대응을 해볼 때가 됐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노이즈는 지속될 예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따가 기사를 볼 텐데, 탄핵 관련 탄핵 관련 이슈가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그 이슈로 트럼프가 이슈를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관련해서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서도 중국 관련한 이슈로 다 덮어버렸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사실 큰 폭의 하락이 오늘도 있었지만 답방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김정은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야 되고, 저는 기한을 내일 한 오전 정도까지 한번 보고 싶어요. 기한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말이 나왔던 12월 13일이 뭐 깜짝 방문을 해버린다든지 그런다 한 그런 걸 그 개연성을 갖고 계속 각별히 종목들을 유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낌새가 보이면 저는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이따가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기 전에 금일 관련한 뉴스 기사들 좀 볼게요. 뉴스 기사들 보면은 일단 무역협상 관리해서 지금 장 종료 후에 나온 기사들만 좀 모아봤어요. 지금 미중하고 대표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 마감 후에 뭐 다시 나스닥은 좀 빠졌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오늘 밤 미 증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뭔가 보도 발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제자 애플의 하락은 미국에서 그 퀄컴하고 애플 그 분쟁에 의한 그 애플 제품 수입 중단이지 독자적인 애플의 제재가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화해발 문제로 애플의 제재를 가한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보고 싶은 게 김정은 관련된 건데, 일단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이니까 이 장관 아저씨가 어떻게 지금 끌고 나갈지 좀 멘트를 좀 강하게 날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려줬으면 좋겠어요. 금일 아난티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면 그 동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었고 한데,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못해서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네요. 상한가에 갔다면 좀 더 강한 시세로 나머지 섹터를 끌고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외인하고 기관이 일단은 완전히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선물 쪽을 먼저 볼게요. 지금 선물 옵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물 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수 빼고 개인도 빼고, 금일 기관이 선물 방어가 들어왔고 외인도 사실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막판에 외인이 약 네, 2,700억을 오후에 던져버렸어요. 2,700억을 던지는 바람에 이제 지수 자체가 빨간불로 돌아갔고요. 그걸 다 기관이 받아줬는데, 이거는 포지션 상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인 자체가 막판에 푸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거든요. 지금 푸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내일 하루 더 시간 후 단일가 봐보고 매매가 싶습니다. 일단은 종료되었습니다. 선물 옵션은 마지막에까지 이거 어떻게 변할지 변동폭을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은 일단은 기관하고 웨이는 하방으로 잡고 있어요. 하방으로. 근데 그 하방이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하겠지만 선지 260포인트로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차트를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다라는 정도이고, 금일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근데 일단 기관하고 외인이 코스닥 쪽에서 잡았어요. 이쪽 잡고 개인 물량 잡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진 거. 오락하고 문화 쪽은 금일 엔터 쪽 그리고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시총 상위 게임주가 좀 살았기 때문에 올렸고, 비금속하고 이거는 이제 그 남북기업주 일부 섹터랑 그 조선 쪽
섹터가 좀 올라줘서 이쪽이 좀 잡혔어요. 근데 제약이 오늘 하락을 보였을 때 이 하락의 방어가 개인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은 좀 안도감이 좀 돌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이 아래로 찍어 파는 거를 웨인하고 기관이 걸어놓고 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웨인하고 기관은 금일 분할 매수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은 그냥 묻지마 투매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부터는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중국 증시가 이 하방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세기형 패턴이 만들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변곡이 터지겠죠. 이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중국이 반등하면 국내도 반등한다 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줬던 이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하방을 잡아줬어요. 이 쓰리바닥을 잡아주는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어제자 방송에서 추가 하락 말씀드렸고요. 추가 하락하면 이 선에서 잡아준다. 근데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일단 잡아줬으니까 여기서 횡보 잔봉이 나오는 거죠. 잔봉이 몇 개 딱딱 나오고 이렇게 돌아서 가준다면 시장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우도 일단은 뭐 전저점 붕괴는 시켰었지만 일단은 잡아줬으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다시 내려가면 안 돼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좋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일전에 테슬라 말씀을 했잖아요. 테슬라 쪽에 GE 인수가 있다고. 그래서 금일 전기차 쪽 섹터가 다소 좋았을 수 있었던 게 테슬라 쪽이 미국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이때 여기서 그 무너져 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애플 다행히 잡아줬네요. 전일자에 애플을 다행히 잡아줘서 애플이 이런 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을 지켜줬으니까 일단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IT를 봐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지난주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애플의 하락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애플의 하락. 일단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면 이렇게 해서 쓰리바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외바닥이니까 쌍바닥. 여 위쪽에 하나의 바닥이 더 하나 생겨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애플은 시총 1위니까 꼭 봐야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반대로 좀 밀렸구나. 제약바이오 쪽이 밀렸네요. 나스닥이 이러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애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인데 여기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비트코인 쪽 이슈로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엔비디아가 꼭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를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은 비트코인 쪽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좋지는 않으니까 엔비디아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스닥도 그렇게 개별 종목군으로 보면은 꼭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애플이 사라지고 마이크론 반도체 쪽이 지금 돋지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에 여기서 받아준다면은
국내 삼성전자가 버텨주고요. 삼성전자 버텨주면 코스피 쪽으로 훈풍이 들어와서 일단은 지수가 살아나요. 지수가 살아나면 선물 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기관 외인이 상방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 전략대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저희는 버티면 됩니다. 내일 지수가 바닥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순간 변동폭으로 왜냐면 지금 이따 선물 옵션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지만 양쪽 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옵션 포지션을 줄여가는 위치 때문에 위아래 이런 파동이 내일 좀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 파동. 그러니까 그 파동에 어떻게 보면은 공포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올라간다고 환희에 따라서 추격 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단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다 바닥권이니까 어디 하나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일단 그 코스닥 제가 밴드를 계속 658에서 658 잠시만요. 658에서 여기 아래 하단까지 600 이렇게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이 여기가 맞는 대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가 맞는 대응이라고. 근데 물론 그 수급을 보면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수급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빠지면서 일반 개별주 빠지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평이 꺾일 때 있잖아요. 이런 5일 이평이 꺾여 내려올 때 급격한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단 지금 봤을 때 이 하락의 각도 때문이라도 그리고 셀트리온 뭐 내일 지켜주면 좋은데 내일 못 지켜주면은 이게 충격을 받아요. 이때부터는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개인들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흔들면. 근데 이런 구간에서 손절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손절은 늦었고 여기서 이거 빠지게 내려올 만한 악재는 트럼프 입에서 뭔가 나오면은 그거는 악재인데 지금 트럼프가 악재를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탄핵 이슈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덮으려고 뭘 만들 수는 있는데 탄핵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도 약간 조심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뭐 바꾸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쪽으로 몰아가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중국과 무역 분쟁 마찰을 뭐 지금 위치에서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뭐 잘 봉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요. 최악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좀 빠져주는 건데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이 라인에서는 버텨줘야 되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버텨줘야 되고 오늘은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거는 페이크니까 일단 여기서 버텨주면 이 아래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이요. 근데 여기 라인은 지금 위치에서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매수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선물 포지션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요. 선물 포지션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입질 정도가 되겠죠. 내일 떨어질 거예요. 내일 이만큼. 내일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렇고 그러면 나스닥이 어떻게 야간에 어떻게 돌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안 떨어져야죠. 그래야 저희한테는 다행인데
근데 어제 그 반등이 있었으니까 금일은 그런 하락 지지선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나스닥이 이런 큰 폭의 반등이 있었잖아요. 이 아래 꼬리 지지 여부 테스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지지 여부 테스트가 내일 올 거예요. 여기에 이 언더에서. 그래서 금일장 즉 어제장 그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비슷하게만 간다면은 네, 그 다음 날은 지수가 좋을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한번 봐보고 싶고요. 최대한 내일은 1차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수 관련해서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볼 거고, 코스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거의 밴드 하단이에요. 여기도 밴드 맥시멈 밴드가 2030포인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때 매수 구간이고, 이때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4만 원을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붕괴해서 뭐 3,900원 정도 간다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거기서 막 깨고 내려갈 정도로 크게 붕괴는 안 일어날 거거든요. 심리적인 붕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추가적으로 종목 더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 관련해서 예상 시나리오는 적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지수 예상 시나리오 적으면 코스닥 658포인트에서 650포인트가 1차 접근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2차 라인은 추가 매수 없이 바닥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1차의 소량 정도를 보고 바닥인 뭐 지금 지수 바닥을 깨버리면은 그때는 일단 던지고 봐야 되니까 깨버리면. 근데 안 깨고 다시 뭐 예를 들면은 6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던 게 65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불타기 추가 매수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는 뭐 매수 관련한 게 아니라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헬스케어는 금일 너무 떨어졌으니까 한번 봐보죠. 함께.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는 관심. 우수 AMS는 금일 신규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타점 말씀드리고, 금일 공략했던 거는 에스모 매매했습니다. 평화산업 조금 매매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는 금일 시초가에 매도하고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고,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남북기업주는 아직도 계속 관심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네. 보면은 맞다. 선물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선물. 지금 위인들이 260포인트 떨어지면 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지금 만기일 이익이니까 지금 뭐 대충 내일부터 이익이고, 올라가려면은 팍 올려야 돼요. 이익 보려면은. 개인들은 떨어지면 이제 쪽박 차고, 오르면 돈 버는 포지션이고, 기관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포지션 쪽으로는 하방으로 가는 게 맞죠. 일단 이건 만기일까지 봐야 돼요. 만기일까지. 그 안에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많이 흔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정말로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금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일단 저는 내일 뭐 셀트리온이 약간의 반등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칭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졌죠. 첫 이탈이니까, 21선 첫 이탈이니까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작정하고 던졌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얘가 올라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사실 호재가 떴는데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좀 그래요. 왜냐면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게 뭐 인트론 바이오 호재 떴는데 이때부터 던져버렸지. 오스코텍 위에서 던져버렸지. 유한양행 던졌지.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이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네 그럽니다. 36조 찌라시 뜨고 어제 그리고 어제 뉴스가 몇 개 있었어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게 뜬금없이 떴다가 이 뉴스가 바뀌어서 36조 뭐 파이프라인 가치로 뉴스가 또 바뀌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 기사가 이렇게 쩍 하고 올라와 버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분식회계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끝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네,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이밴드 한번 보려고 해요. 하이밴드 아래로 1, 2, 2단 하락하면은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셀트리온이 뭐 회사가 좋다 뭐 안 좋다를 떠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는데 왜 이 주식이 뭐 이 막 계속 지분이 막 매도가 되고 있거든요. 장내 매도가 있는데 왜 이 주식이 안 떨어지지? 약간 신기하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153문제는 적은 수량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주식이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왜 올라가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페이크성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분석을 할 때 합리적인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분석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냄새는 났어요. 이때 왜 대주주가 매도를 하는데 주식이 올라야 되는지. 근데 이제 뭔가 이유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 같고 금일 아난티 아난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난티 잠시만. 그러면 아난티를 보면 좀 아쉽죠. 제가 남북경협지 하다가 현대 엘리베이터 놔두고 아난티를 어제 손절을 했으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이 주식을 지금 보면서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근데 제 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더 좋은 종목 얻으라고 그리고 어제 뭐 손절을 했기 때문에 또 금일 대응하기가 더 편했던 점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 아나티 보면은 금일 힘은 좋아요. 힘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 줬는데 여기 절대 붕괴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자리를 절대 붕괴하면 안 되고 단지 아쉬운 점이 뭐냐 뭐 짐 로저스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호재 재료 노출이에요. 재료 노출이고 상한가를 갔어야 됐다. 상한가를 갔어야 전반적인 남북경협주의 이런 맥이 그 온기가 쫙 흘러갔는데 얘가 장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3,400억이 터졌거든요. 3,400억이 터지면서 이 고가권에서 상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결과론적으로 말할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제는 매물이다. 3천억짜리 매물이에요. 이거는 이 라인이 3천억짜리예요. 이거를 뭐 쉽게 깰 수도 없고요. 누군가 매집을 했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누군가 팔아먹었다면 또 말은 다르죠. 지금 역대급 거래량 터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단기 스캘핑이나 가능하지 섣불리 매매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보내줘야 되고 얘가 앞으로 남북경협 1이 나면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보다는 얘가 이제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앞으로는 아난티가 실질적인 대장주가 되는 건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아난티가 확실한 대장인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거고요. 모든 종목이 이 추세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뿐만 아니라 이런 매크로 돌리는 쪽도 관심을 보일 거고, 일단 전반적으로 현대가 주식을 말할게요. 현대가 주식에 연기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현대건설 아니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뭐 크게 두 종목으로 많이 보니까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연기금이 쭉 본 것 같고, 일단 내일자 어떻게 되느냐 봐서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좀 보고 싶네요. 아직은 안 깨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눈에 보이기도 아직 안 깨졌어요. 금일 바닥에서 받아주는 힘이 이 하락하면서 두두둑 떨어졌을 때 이 받아주는 힘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굉장히 셌고, 이때는 이 구간은 누군가 관여를 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고 그냥 여기 막판에 종가 베팅하러 들어온 물량 정도. 근데 이 하락은 누군가가 물량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연기금이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인이면 또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남북기업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철도는 현대로템 금일 아래에서 받아줬고, 그 다음에 대하TI 받아줬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면 골치가 아파요. 이런 게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 꺾이니까. 그래서 오늘 자리에는 절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거 확인하고 가는 자리예요. 이게 위로 터지면 위로 가면은 가는 거고, 아래로 터지면은 일단은 네, 관심 종목 삭제해서 한동안 안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주는 거 보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돌려주는 거. 아니면 진짜 여기 싸게 잡았던가. 그거 아니면 둘 중 하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평화산업 관련한 주식이에요. 평화산업인데 지금 금일 하루 종일 보다가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타점을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횡보 구간이죠. 이게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이 안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때 한번 움직이고 이때 움직이고 종가 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에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종가 관리하러 들어왔고 지금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를 같이 봤는데 평화홀딩스는 약간 양봉 돌아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보면은 38억밖에 안 돼서 좀 100억 미만이어서 조금 아쉽고, 평화산업 내일 한 번 더 봐보려고요. 내일 한 번 더. 오늘은 매매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모 매매했고요. 패턴은 전일장 이런 윗거리 단 양봉에 KCT 말이 있었거든요. KCT 자율주행 뭐 관련된 거 있어가지고 뭐 넥스트 볼까 하다가 시총 큰 걸로 봤어요. 제일 얘가 시가총액은 제일 크니까. 자꾸 왜 안 바뀌지? 에스모가 아마 시총은 제일 크니까 어제 보고, 근데 이거 오전장에 이거는 바로 매매해서 오전에 매매해가지고 끝냈습니다. 타점은 네, 이 자리 보고 시가 위에 돌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 자리 보고 매매 정산했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패턴의 종목인데, 제가 아까 금일 전기차 쪽 약간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우수 AMS를 내일 공략해 볼 예정이고요. 우수는 지금 오늘은 종배를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왔고, 지금 이 파동으로 봤을 때 아예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바닥에서 일단은 그 직전 저점 붕괴하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휩소가 된다면, 이게 이제 공포에 의한 매도였다면 내일 한 번 더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내일 오전 파동 먹을 생각이에요. 오전에 이렇게 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게 만약에 12시가 아니라 9시라고 치면 오전에 한번 올라주고 이런 지지 라인 있잖아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없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두 번째 파동 여기 이 정도에서 나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삼성전기랑 LG전자 타점 노리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바닥을 찍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이게 바닥 찍으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 보고 확인을 할 거고, 연말이니까 쇼커버 들어와야 되는데 쇼커버가 아직 다 못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엄청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커버링이 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 딱 헤드앤숄더가 나오죠. 딱 버텨주면. 그래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지금 있고, 이거 못 버텨주면 아예 안 볼 예정입니다.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전자는 좀 더 떨어줘야 되는데 안 떨어졌네요. 기관 이 수급 연속성을 보고 매매를 해볼 거고, 안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힘이 더 강하다는 거니까. LG전자는 일단은 올 때는 63,000원, 64,000원부터 63,000원 지금 보고 있는데 2,000원까지 아직 안 내려줬으니까 조금만 더 보고 이거는 한번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장세 자체가 많이 힘들고 특히 이런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섣부른 매매보다도 잦은 매매가 특히 여러분 계좌에 치명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거래하는 시간을 정해서 오전장만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장만 한다든지, 특히 지금 같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신용 반대 매매 혹은 스탁론이 나와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신용 반대는 오전에 나오고요. 스탁론은 오후 2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갑자기 종목이 막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반 이후에 나오니까 갑자기 막 급락이 막 쏟아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스탁론 써가지고 산 물량들이에요. 그런 물량들은 신용이 보통 2.5배잖아요. 그리고 미수 신용 괜찮고 거래 많이 한 5배 터지는데, 스탁론도 한 3, 4배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해서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나올 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는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반대 매매 나온 물량 잡아먹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